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 거인의 시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어쨌든 우리 증시가 코스닥은 별로 안 좋고, 코스피는 굉장히 이제 잘 올라간, 좀 극명하게 갈리는 어떤 모양새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보면은 일단 코스피는 조금 정체되어 있고 코스닥은 살짝 반등이 좀 나오는 형태로 0.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코스닥의 하락은 일단 좀 멈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또 상승은 일단 또 좀 멈추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딱 이제 그런 구간인 게 일단 코스피의 기술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2월 달에 이게 이제 주황색이 천일선입니다. 천일 이평선인데 천일 이평선을 못 넘고 거기서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진행이 됐었고 지금은 이번에 또 이제 그 근방까지 이제 올라와서 눈치 보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를 들어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뭔가 여기서 또 해결이 좀 돼야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제 방향성을 좀 만들겠다는 건데 뭔가 이번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3월 31일 날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재개를 앞둔 주고요. 또 다음 주에 4월 2일부터 있을 미국의 부평 관세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우리 증시에서 지금 제일 이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내의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기각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 부분이 결론이 주식시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일도 안 잡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일단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재료 노출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는 불확실성 해소 이래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결론에 따라 가지고 위아래 방향성이 갈릴지 이것조차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국내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해결이 돼야지 코스피가 천일선을 넘어가든 또는 한번 또 조정을 받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번 주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잘 가면은 횡보 정도 할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그 후반으로 가면서는 어쩌면은 그런 불확실성 다음 주에 있을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서 또 그 현재의 탄핵길이 또 계속 안 잡힌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조금 또 변동성이 올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번 주는 어쨌든 뭔가 좀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시장과 함께 조금 좀 관망하는 이제 그런 이제 태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환율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환율을 보시면은 환율이 뭔가 좀 옆으로 좀 흐르고 있는 상태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박스권을 그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반등이 살짝 며칠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달러가 빠질 때 이렇게 달러가 빠지는 구간에서요.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안 빠졌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미국하고는 다른 달러와는 다른 우리 국가 내에 대한민국 내에 어떤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원화 가치가 반등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내부적인 어떤 이슈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결국에는 정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건이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이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느냐 아니면 하단으로 깨고 내려오느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이 결정이 이제는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지난주 굉장히 좀 잘해준 거는 같아요. 일단 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막 올라와주고 이랬으니까 시장의 매수세는 매수하고 싶은 심리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매수로 이어지고 그리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동력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하나 큰 게 있다 이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쨌든 뭐 옆으로 좀 횡보 정도 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오늘 시장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은 뭐 반도체 오늘도 오늘은 이제 조금 쉬어가죠. 삼성전자 좀 쉬어가는데 반도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뭐 유리기판 쪽에 뭐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에 지금 메모리 업황이 바닥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SK 하이닉스 리포트에도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고 하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이 빨리 회복이 될 거라면은 그러면 레거시 쪽도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죠. 레거시 쪽에 뭐 PSK 같은 종목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목 같은 종목으로 보셔도 돼요. 조금 뭐 그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은 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니까 또 오늘 보면은 코미코 같은 세정 또 코팅 업체들도 또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팹리스들이 또 움직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팹리스들은 당연히 다 올라가는 그런 섹터로 봐야 되기 때문에 팹리스도 또 관심을 또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오늘 쉬는 종목들 오히려 지금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옆으로 횡보를 해준다면은 뭐 괜찮은 거고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던 세 종목 필옵틱스는 지금 뭐 아직까지 매수 가능하겠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목표가를 좀 작게 잡아야죠. 한 45,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YC 같은 종목들 급반등 이후에 좀 쉰다면은 매수 기회가 될 거고 네오셈, CXL도 좀 반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자리 매수 기회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속 반도체 쪽에 눈여겨보시고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시장 상황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는 좀 눈치 보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뭐 오늘 뭐 올라가는 이런 뭐 코믹 같은 종목을 뭐 오늘 산다든지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 맞질 않죠.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눈여겨놓고 보시다가 눌림자리에서 들어가자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 말씀드린다고 그날 바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그것도 분할로 들어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또 바이오 쪽에 반등들이 나오고 있죠. 알테오젠도 이제는 뭐 바닥은 좀 그리는 것 같고 HLB가 또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 HLB는 좀 불안합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음봉이에요. HLB는 좀 반등 시에 좀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실망감을 줬으면은 6만 원 위로 넘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힘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 이제 뭐 반응 만들고 반등이 또 나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라고 말씀드리면 또 사실까봐 그런 말씀을 안 드려요. 조정 들어올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도 반등이 아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뭐 진단을 해드렸지만은 감사보고서 제출권과 관련된 불안감들, 또 공매도와 관련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는 종목을 아주 잘 고르시든지 아니면 4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바이오 쪽에는 살짝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은 뭐 이제 뭐 악재라고 하면 이제 관세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하려고 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쉴 때 들어가야죠. 이렇게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올라간 쪽이 자동차 쪽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4% 정도 슈팅이 나오고 있고, 기아도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고, SL 쉬는 구간에서 잡으라고 그랬죠. 제가 이 120선 부분에서 잡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고가를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좀 조정 구간에서 좀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SL은 이제는 보내줘야 되겠죠. 뭐 SL을 뭐 새로 또 잡기에는 좀 가격 부담이 좀 있고요. 이제 화신 같은 종목이 제가 화신이 또 오늘 뭐 그동안 갑자기 또 올라와 버렸네요. 이렇게 올라오면 전 또 그 사기 싫죠. 또 음봉 나올 때 기다렸다 사시면 되겠고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 쪽이 관세 이슈를 이제는 조금은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또 현대차를 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내 덕분에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GM하고의 합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아마 4월 중에는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멕시코랑 이런 쪽에 자동차 관세 많이 매기면은 결국엔 그쪽에 자동차 회사 있는 뭐 GM이나 포드, 자기네들 미국 자동차 회사 쪽에 나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표적 관세를 하더라도 크게는 못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멕시코 쪽에 같이 뭐 공장이 있는 현대차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한테 그렇게나 엄청나게 큰 피해는 아닐 거다라는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미국 쪽에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는 뭐 바닥은 그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음봉 나오면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올라간 쪽이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이런 쪽,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무비자로 여행 올 수 있게 이제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데요. 여행주도 올라가고 뭐 카지노도 올라가고 뭐 한알령 이제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엔터주, 뭐 게임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화장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올해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도 뭐 이런 종목도 실리콘도 코스맥스는 좀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북미를 넘어서서 유럽 쪽으로 이제 화장품이 시장이 좀 개척이 되는 그런 이제 한 해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또 화장품들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중국보다도 그런 쪽을 보는 게 낫겠고요. 여행주들은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행주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중국 무비자를 했다고 해서 과연 잘 될까? 특히 단체 관광 같은 것들 요즘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 회복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물음표가 있어요. 여행주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하자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또 여행과 굉장히 좀 밀접한 이쪽 면세점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엔터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꼭 이것뿐만 한알령뿐만이 아니라 엔터주 관련해서는 올해 뭐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벌써 반등이 많이 나왔고요. 근데 하이브 같은 종목들 뭐 지금 이제 매수 자리가 왔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한데 박스권 매매 하셔야죠. 다시 뭐 신고가 낼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걸 노릴 수 있겠고, JY펜터는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또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YG엔터는 굉장히 좀 강한데 아무래도 블랙핑크 건이 뭐 재결합 그 완전체 복귀 건이 거의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또 신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SM은 별다른 이슈 없이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으로는 뭐 괜찮은 회사니까 뭐 제일 뭐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좀 들어갈 만한 데는 하이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게임주들 중에는 크래프톤이 이번에 뭐 인조이라는 게임 나오죠. 28일부터인가 아마 그게 이제 얼리 어댑터들 버전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뭐 대충 어제 저점 정도 잡고 금요일 저점 정도 잡고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건 뭐 가능해 보이고요.
반응 좋으면 또 한번 올라갈 테니까 뭐 지금 매수는 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근데 매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들고 무조건 가자가 아니라요.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는 이제 나중에 반응을 보셔야 되겠죠. 뉴스 잘 보시면서 게임 나왔을 적에 어떤 그 반응들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뉴스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저는 이제 그 게임의 이제 그 리뷰를 봤는데 게임이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기서 매수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방산주들 오늘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즘 거는 많이 빠졌다가 7% 반등 나오는데 이번에 유증 내용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이제 기관이나 사모펀드들한테서 공격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3조가 넘는 유증을 하는데 실제 시설 투자에는 1조도 안 되고 명확하게 나머지 2조가 넘는 돈을 뭐 두리뭉실하게 뭐 미래 투자를 위해서 하겠다 뭐 그렇게 되는 부분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배구조와 관련된 어떤 음모가 거기에 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좀 타당한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등 때 오히려 좀 털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뭐 공매도 타겟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나간 이후에 다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내용적으로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앞으로 더 좋아질 회사니까 괜찮게 보지만 하지만 요즘 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떤 시장의 심리라든가 투자들의 부심을 훼손할 수 있고 또 뭐 공매도 타겟될 수 있고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같은 종목 뭐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지금 매수하자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빠지게 되면은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같이 따라서 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단지 현대로템 같은 종목은 뭐 빠져준다면은 9만 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뭐 그러면은 뭐 매수 들어가 볼만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는 비중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전략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번 주의 불확실성 특히 이제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정치 불확실성 요거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해결이 돼야지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잡힐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지금부터 좀 관망세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보시고 뭐 좋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나쁘게 풀릴 수도 있고 이거 누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망을 좀 해보자 하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이제 뭐 방향성이 좀 잡힌다,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좀 잡힌다 그러면은 뭐 그럼 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올해 가져가야 될 것은 반도체죠. 반도체는 뭐 지금까지는 AI 후공정 쪽이 많이 갔지만은 이제부터는 레거시 쪽도 매수 범위를 좀 확대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 PSK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또 뭐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고 테크인 같은 종목도 많이 빠져있죠.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단지 매수 타이밍을 조금 좀 보면서 잡아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미국 시장과 함께 빠진 쪽이 어디냐면은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 로봇 반등 나올 겁니다. 또 어디냐면은 미국 시장과 함께 빠진 쪽이 또 자율주행 쪽이죠.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대장주 아닙니까?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자율주행도 반등이 나올 거고요. 또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도 미국 시장 반등과 함께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세 섹터는 미국 시장의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다음 주부터 있는데 많이 올라온 데들, 뭐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라든가 또 방산주, 또 바이오 이런 쪽들은 공매도와 상당히 좀 밀접한 어떤 관련들이 있고요. 꼭 공매도가 안 나오더라도 공매도가 나올 거라는 불안감만으로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한 1주, 2주 정도는 좀 쳐다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감하게 좀 대응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 많은 한 주에는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살짝 좀 떨어져서 시장을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신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